그날의 편지. 오와 다시 마주한 봄날. 벚꽃이 지고 난 후 미술관에서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멀어져가는 봄을 바라보고 있었다. 벚꽃은 이미 다 떨어졌고 이제 연두색 새잎들이 가지마다 돋아나고 있었다. 변화는 늘 그런 식이었다. 하나가 끝나면 다른 것이 시작되고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새로운 아름다움이 그 자리를 채운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정희는 생각에 잠겼다. 상우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아팠다. 화는 났지만 걱정되는 마음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서예 수업이 있는 화요일마다 정희는 커뮤니티 센터에 갔다. 혹시 상우를 마주칠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서. 하지만 상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래교실도 나가지 않는 것 같았다. 어쩌면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나? 가끔 그런 후회가 밀려왔다. 상우도 자신 나름대로는 정의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다시 서운한 마음이 올라왔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숨기다니. 상우의 조용한 일상. 같은 시간, 상우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하얀 편지지와 펜이 놓여 있었다. 벌써 몇 번째 시도인지 모르겠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가 찢어버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화단에도 봄꽃들이 피어 있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화단을 수놓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정희와 함께 이런 꽃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텐데. 상우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희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전화를 걸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고 그렇다고 직접 찾아가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상우는 자신의 잘못을 곱씹어 보았다. 정희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정희를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것 같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것이다. 아픈 자신을 받아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지 못했던 것이다. 첫 번째 편지. 상우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진심을 담아 써보기로 했다. 정희에게 갑작스럽게 편지를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전화를 드리고 싶었지만 아직 정희가 저와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마음을 전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정희에게 상처를 드린 것, 그리고 중요한 걸 숨겼던 것에 대해서요. 정희 말이 맞습니다. 저는 정희를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는 제 자신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심장이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제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줄까? 이었어요. 혼자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아픈 몸까지 안고 살아야 한다니? 그런 제가 정희 같은 분에게 부담이 될까 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핑계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이유는 제가 겁쟁이라서였어요. 정희에게 거절당할까봐, 실망시킬까봐, 그래서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거예요. 정희가 화를 낸 게 당연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정희,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숨기는 것 없이 만나고 싶어요. 제 아픈 것도 불안한 것도 모든 걸 나누면서요. 50년을 기다린 사랑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봄꽃이 다 피고 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제 인생의 늦봄이지만 그래도 아직 피울 수 있는 꽃이 있을 거라고요. 답장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제 마음만 전하고 싶었어요. 상우 올림. 상우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몇 번이고 읽어보았다. 진심이 제대로 전해질까? 정희가 읽어주기라도 할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편지가 도착한 날. 사흘 후 오후 정희는 우편함에서 손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요즘 손편지를 받는 일이 거의 없어서 의외였다. 봉투에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뛰었다. 상우의 글씨였다. 정희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올라왔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한참 바라보았다. 뜯어볼까 말까?
아직 상우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궁금했다. 결국 정희는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상우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편지지 가득 적혀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첫 문장부터 상우의 진심이 느껴졌다.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특히 제가 겁쟁이라서였어요 라는 문장에서 정희는 잠시 읽기를 멈췄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인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났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화가 나고 서운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상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도 이제 인생의 늦봄이지만 그래도 아직 피울 수 있는 꽃이 있을 거라고요. 정희는 이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인생의 늦봄.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다.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마음의 변화. 편지를 다 읽고 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 햇살이 새로 돋은 연두색 잎들을 비추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정희는 상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픈 몸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과 위축감을. 사실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다. 젊지 않은 자신을 누가 사랑해줄까 하는 불안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을 숨기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정희는 서랍에서 상우가 50년 전에 쓴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지금 받은 편지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았다. 글씨는 많이 변했지만 마음은 그때와 똑같았다. 진실하고 따뜻했다. 나도 답장을 써야겠다. 정희는 마음을 정했다. 두 번째 편지. 정희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상우에게 편지 잘 받았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전해주어서 고마웠어요. 사실 저도 일주일 내내 생각해봤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아닌지, 상우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닌지요. 상우가 왜 말하기 어려워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아픈 몸을 가진 사람이 느끼는 부담감과 두려움을요. 하지만 그래도 서운했던 건 저를 믿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상우가 아프다고 해서 달리 보지 않아요. 오히려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편지에서 인생의 늦봄이라고 표현한 것이 인상 깊었어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봄이 왔어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정말 모든 걸 솔직하게 나누면서요. 내일 오후 2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커뮤니티 센터 앞에서 만날까요? 정의 올림. 편지를 쓰고 난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분노와 서운함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기대감이 자리 잡았다. 다시 만난 날.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다. 상우도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 만에 본 상우는 조금 더 야위어 보였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색하지는 않았다. 편지 고마웠어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야말로 답장까지 주셔서 고마웠어요. 상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산책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정희의 제안에 상우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한 대화. 두 사람은 커뮤니티 센터 뒤편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다. 더 진솔하고 더 깊은 공기였다. 상우 씨 정말 괜찮으세요? 몸 상태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약도 꼬박꼬박 먹고 있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있어요. 다만 상우가 잠시 망설였다. 다만 뭐요? 언제 또 아플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정희는 상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상우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저는 상우 씨와 함께 있을 때가 행복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상우는 정희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저도 그래요. 정희와 함께 있으면 아픈 것도 잊게 돼요. 그럼 됐네요. 정희가 미소를 지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다. 새로운 약속.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천천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요. 그게 좋겠어요. 다만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해요. 아픈 것도 힘든 것도 기쁜 것도 모두 나누면서요. 약속해요. 상우가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저희 나이에 연애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정희가 말하다가 웃었다. 뭐가 어색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상우의 말에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이죠.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잖아요. 무엇을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요. 편지를 다시 읽으며 공원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렀다. 조용한 카페에서 정희는 가방에서 두 통의 편지를 꺼냈다. 50년 전 상우가 쓴 편지와 어제 받은 편지였다. 이것들을 다시 읽어보니 신기해요. 정희가 두 편지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으며 말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은 똑같네요. 상우도 자신이 쓴 편지들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다. 정희도 답장을 가져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정희가 자신이 쓴 두 편지도 꺼냈다. 50년 전에 쓰고 보내지 못한 답장과 어제 쓴 편지였다. 이제 진짜 주고받는 편지가 되었네요. 상우가 감동스러워하며 말했다. 네, 늦었지만요. 두 사람은 서로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50년 전에 순수했던 마음과 지금의 성숙한 마음이 종이 위에서 만나고 있었다. 봄처럼 다시 찾아온 사랑.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다시 공원을 걸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밝았다. 정희,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요. 우리 이제 정말 연인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상우의 질문에 정희는 웃음이 터졌다. 이 나이에 그런 말을 들을 줄이야. 대답은요? 글쎄요. 어떨까요? 정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제가 공식적으로 고백을 해야겠네요. 상우가 정희 앞에 서서 진지하게 말했다. 정희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이런 정말 진지하게 하시네요. 정희는 웃으면서도 가슴이 뛰었다. 네, 좋아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50년을 기다린 대답이었다. 새로운 시작.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정희가 물었다. 정희와 함께라면 뭐든 좋아요.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요? 몸은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좋다고 하셨어요. 무리하지 않으면 여행도 할 수 있대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가보고 싶어 했던 곳들은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다. 불안하지 않았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마무리. 해가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질 준비를 했다. 내일도 만날까요? 상우가 아쉬워하며 물었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모레는요? 그것도 생각해 볼게요. 정희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지만 사실 자신도 내일 당장 만나고 싶었다. 그럼 전화라도 해도 될까요? 그건 허락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번에는 아쉽지만 무겁지 않은 이별이었다. 내일 또 통화할 수 있고 모레 또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가방 속의 편지들을 만져보았다. 이제 이 편지들은 과거의 아쉬움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상우도 비슷한 마음이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뒤를 따라 불었다.
새로운 계절처럼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5화 완. 그날의 편지 시리즈 완결.